차가 많이 다니는데? 자, 밤 12시긴 합니다만 아니, 눈치 못 그런데 챘나? 이제 여성분이 조금 이거 감질한 것 같아요. 가게로 거리를 좀 더 벌려보는데 가게로 들어가요. 계속 바짝 다가가요. 자, 여기 뭐야 소리? 목을 낚아채고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갔다고? 네. 진짜 나 진짜. 그리고 한 3분여 동안 남자가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자, 이 장면. 사람들이 상도에 봤다. 여성이 기어서 나옵니다. 어떡해. 네, 가까스로 기어 나왔어요. 빨리 도와줘야지. 폭행 이후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빨리 잡아야지 일단. 빨리 잡아. 자, 여자분이 이제 막 탈출을 시도하는 거죠. 위험했는데 뒤에 차도예요. 자, 차도로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옆에서 안 말려준 좀 거야? 도와주지. 참. 가해자는 계속 여성을 쫓아갔고 아니. 이 CCTV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가해 남성은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쫓아갔는데요. 도로 옆 버스 정류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달아난 가해 남성은 다음 날 사건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근데 뭔가 자기보다 약한 여성을 상대로 저렇게 막 폭력을 무자비하게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야비하고, 그리고 또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생각 들고, 그리고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 있는 게 낫지 않나? 막.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이 사람이랑 멀어지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피아노 괜찮으세요?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데 크게 다치긴 했습니다. 얼굴 부위를 많이 공격을 당해서 눈꺼풀, 또 눈 주위, 목 부분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요. 아이고. 어떡해. 뭐 어떻게 뛰는 거야? 너무 이렇게 세게 해서 피가 목 졸라. 눈 맞아서 그래요. 네. 눈 맞으면 저렇게 돼요. 저게 참 무슨 일이야, 저게. 너무 크게 다쳤는데. 세상에 뭐 어떻게 폭행을 했길래 저렇게 세요? 야, 이거 이 정도면 거의 살인미수 같은데. 네. 가해자가 피해 여성의 목을 잡고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죽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에 가격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행인들이 다가오자 가해자가 주춤거릴 틈에 피해자 여성이 기어서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배워도-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따라가서 죽어라. 이렇게 막 소리를 치면서 때렸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유를 모르겠네. 어...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여자분이 당하고 있으면 누가 갑자기 우연히 보면서 도와주잖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2명, 3명 정도 계신데 너무 한 분만 적극적으로 전화하고 멀리서만 있고 너무 안 도와주세요. 거기 이게 저 상황에서 이분은 도와줘야 되는데. 네. 눈치도 있으신데. 말리든가. 근데 이제 마스크 쓰신 분은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고 있었지만 인지를 해서 다시 이제 돌아다 보는 겁니다. 왜 안 도와줘요? 체력도 그러면 건장한데. 지금 그러니까 안 도와주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전 세계에서 유사한 현상들이 발생해서 심리학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 결과 나온 게 뭐냐면 방관자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한다. 만약에 나와 모르는 사람에게서 저런 갑작스럽게 예견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가 자기가 나는 방관자라는 자기 최면을 걸게 돼요. 거기다 두 번째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개입했다가 혹시라도 귀찮은 일에 연루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특히 저 두 사람 사이가 만약에 가족이거나 연인이거나 하게 된다면 남의 사생활에 내가 개입해도 될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서 내가 여기에 개입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몇 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법 같은 걸 제정하기도 합니다. 남의 위기를 보면 반드시 이 성경 속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개입해야 한다. 그 경우에는 혹시 오인이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책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 두는 국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을 제정하자고 많은 운동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입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타당성이 있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인지적으로 맥락 속에서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은 사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인과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정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인인 남녀가 어떤 문제에 의해서 개별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이 상황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될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 방금 표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면 그런 정황들을 따지지 않고 일단은 개입을 해서 폭력을 제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근데 매번 묻는 질문인데 이제 물어보기도 싫어요. 왜를 물어봐야 되는데 왜를 왜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건 그냥 정말 분풀이 같은데. 네, 저는 전형적으로 이제 그 소위 뭐 이 무차별 범죄 유형 중에 한 유형인데요. 그 이 가해자는 사건 2주 전에 여자친구하고 다투고 헤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여성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이제 커지면서 불특정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실제 일어난 자신과의 관계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비롯된 많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막 화풀이, 분풀이를 소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상심리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처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가해자는요, 이 해당 사건으로 조사 중에 다른 범죄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 가해자는요, 인터넷 사이트에 소위 음란물, 성착취물이죠. 성착취물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 가해자를 포함한 6명이 영상을 업로드한 횟수가 무려 56만 회였습니다. 56만이요? 6만 개를 올린 거예요? 56만 회를 업로드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해자와 공범 6명이 56만 번.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그런 비뚤어진 생각도 좀 있었겠네요. 아주 왜곡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공범들이 그렇게 수많은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해서 수익이 4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강간상해죄, 또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았었고요. 그 처벌받은 이후 3년이 아직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해자 결국 체포치상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법정에서요, 자기가 피해자를 향한 폭행을 행할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고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전혀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다른 범행을 저질러서 이미 누범 기간인데 이 누범 기간에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징역 2년 6월 그리고 1,300만 원의 추징금까지 선고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진짜. 그런데도 2년 6개월이면 너무 형량이 좀 약한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요.